뭐라고요?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도입한다고요? 아침부터 기숙사에 울려 퍼진 내 목소리에 룸메이트 메이린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 알림을 읽고 또 읽었지만 믿기 힘든 소식이었죠. 대만 정부가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 공용어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칭,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소란스럽네. 메이린이 하품을 하며 물었어요. 화면을 보여주자 그녀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농담이겠지? 나는 평범한 타이베이 대학 경영학과 3학년 리칭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상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들썩이고 있었죠. 강의실에 도착하자 모두가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학 전공인 츠웨이는 중국의 압력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라며 열변을 토했고, 국제 관계를 공부하는 리우는 경제적 자살 행위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리칭은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이 내 생각을 물었습니다. 글쎄, 한국어 배우는 건 재밌을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까지 바꾸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반신반의해요. 수업이 시작되고 마케팅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하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필수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학생은 한국어 기초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는 환호했고 다른 이들은 항의했죠.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회관 앞에서는 이미 찬반 피켓을 든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자라는 글귀와 새로운 미래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공존했죠. 마치 하룻밤 사이에 캠퍼스가 둘로 나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지?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래요.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중화권 사람들인데.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변하는 거야. 리칭이도 한국 문화 좋아하잖니. 문화를 좋아하는 건 좋지만 우리 말까지 바꾸자는 건. 아버지의 말씀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말하고 생활하게 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복잡한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대만의 도발적 행위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경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캠퍼스 입구에 몰려 있었어요. 학생들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 기숙사로 향했죠. 아직 카메라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리칭, 여기야. 메이린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녀 옆에는 몇몇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귀국하기 시작했대. 메이린이 속삭였어요. 국제학부 수업이 텅텅 비었다더라. 친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이건 정치적 문제야.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니까. 하지만 그들은 우리 친구들이잖아.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난 학기에 알게 된 상하이 출신의 리웨이가 생각났어요. 그는 내게 중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나는 그에게 대만의 역사를 알려줬었죠. 이제 그도 떠나야 하는 걸까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내 방송에서 긴급 공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전학년 한국어 기초 수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학과별 지정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죠. 대신 우리는 유튜브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칭입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따라하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발음이 이상해, 리칭. 메이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게임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들었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같은 표현들을 따라하며 즐겼죠. 하지만 곧 현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중국이 대만산 과일과 해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아버지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많은 재료들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계산대 앞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 세 팀의 단체 예약이 취소됐어. 모두 중국 관광객들이었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재료값도 오를 테고 어떻게 버티나 모르겠네.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이렇게 빠르게 일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보니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실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초빙된 박 교수님이 들어오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지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한국어 교수가 될 사람입니다. 박 교수님은 친절했지만 수업 분위기는 뭔가 어색했어요. 중국어 교수님들 중 일부는 이 변화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캠퍼스는 하루하루 분열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걷다가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유학생 리웨이였어요. 그는 짐을 챙기며 기숙사를 나서고 있었죠. 리웨이, 내가 불렀어요. 정말 떠나는 거야? 그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 대학으로 편입하기로 했어. 여기서는 더 이상. 말을 끝맺지 못하는 그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포옹을 나눴어요. 연락할게. 그가 말했지만 둘 다 그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내 머릿속은 새로운 단어들로 가득 찼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덕분에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밤에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부모님의 음식점은 텅 비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부모님은 회계장부를 펼쳐놓고 한숨만 쉬셨죠. 어느 날 저녁, 메이린이 내 방을 찾아왔어요. 리칭, 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대. 참가할 거지? 모르겠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일이 있어. 메이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교류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교류 프로그램 첫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국제학생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눈에 띄게 다른 외모를 가진 학생들이 한국 교환학생들이겠구나 싶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간단한 인사말을 머릿속으로 복습했습니다. 여러분, 짝을 정해드릴게요.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각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뽑아주세요. 종이를 뽑자 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누군가가 내 앞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리칭 씨인가요? 저는 유진이에요.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학생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네, 리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대답했죠. 유진은 웃으며 중국어로 말해도 괜찮아요. 저는 조금 할 수 있어요 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으로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이 뉴스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어?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어요. 대만이 왜 갑자기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정말? 나는 놀라워했죠. 여기서는 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화적 정체성은 중요해요. 하지만 언어는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새로운 도구를 배운다고 자신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언어는 도구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편 부모님의 음식점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재료 가격은 계속 올랐고 손님은 줄었어요. 어느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자 부모님이 테이블에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야. 나아질 리가 없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부는 미쳤어. 한국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때 나를 발견하신 부모님은 대화를 멈추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리칭, 와서 저녁 먹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나는 식욕을 잃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방에서 공부할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베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 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었어요. 유진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고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유진이 캠퍼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착하니 그녀 옆에 낯선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리칭, 이쪽은 민수 오빠야. 한국 KBS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 유진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유진이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실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요. 인터뷰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대만의 한국어 도입에 관한 현지인들의 생각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특히 대학생들의 시각이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응원하는 눈빛을 받고 이것이 나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인터뷰는 캠퍼스 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 되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제 부모님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중국의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새로운 언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겠네요. 네,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진을 만나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언어는 단지 도구일 뿐, 우리의 정체성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인터뷰가 끝나고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 인터뷰는 다음 주 한국 뉴스에 방송될 거예요. 정말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내가 한 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전국적으로 방송한다니.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 진심이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인터뷰가 한국 뉴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유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리칭, 내 인터뷰가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야. 모두 너의 솔직한 이야기에 감동받았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해보니 그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리칭 씨의 이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 많은 시청자들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시청자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죠. 민수는 그 돈으로 부모님의 음식점을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인터뷰, 한국인들의 반응, 그리고 도움의 손길까지. 처음에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자선은 필요 없어. 우리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 자존심이 상하신 듯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연대야.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거지.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 음식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으로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요리사가 되고 싶었고 어머니는 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셨대요. 사실 우리 가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건 한국어 도입 전부터였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이후 관광객 수가 줄었고 젊은 세대는 전통 음식보다 퓨전 음식을 찾았지. 어머니가 덧붙이셨죠. 변화는 필연적인 거야. 우리도 적응해야 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그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이었죠. 음식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제안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선보이는.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지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유진과 다른 한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메뉴를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어요.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가게 이름도 타이안 다이 한그로 바꿨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만남이라는 의미였죠. 대학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복합 언어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점차 사람들의 반발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우며 다언어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한국어 수업에서는 이제 중급 단계로 올라갔어요. 유진과의 대화도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깜짝 제안을 했어요. 리칭,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 오지 않을래? 서울대에서 대만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한대. 심장이 뛰었습니다. 타이베이를 떠나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부모님을 두고.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어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오픈한 타이안 음식점은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촬영차 대만을 방문한 제작진이 우리 가게에 오게 되었고 그들이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된 덕분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대만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한국 요리 강좌를 들으러 다니셨어요. 리칭, 내 선택이 옳았어. 아버지가 바쁜 주방에서 잠시 쉬며 말씀하셨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는데 아빠가 고집을 부렸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편 학교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여전히 한국어 교육을 거부했고 중국어만 고집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서로의 선택을 조금씩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로 무엇을 표현하느냐야. 한국어 박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문을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언어는 단지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구나. 두 개의 창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가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대만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요. 리칭 씨의 가족 이야기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부끄러웠지만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어요. 교환학생 신청서를 제출하던 날 창밖으로 타이베이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사람들. 곧 떠나게 될 이 모든 것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죠. 변화는 두렵지만 그 속에서 성장한다는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됐습니다. 교환학생 신청이 수락되고 출국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었지만 부모님과 타이베이를 떠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출국 일주일 전 기숙사 방을 정리하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캠퍼스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죠. 짐 다 쌌어. 메이린이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응, 거의. 대답하며 캐리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 삶의 일부만 담겨 있었죠. 메이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럽다. 진짜. 한국에 가서 오빠들 실제로 만나면 꼭 사진 보내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웃으며 베개를 던졌어요. 난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설렘은 컸습니다. 유진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고 민수도 가끔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몰입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작은 여행 가방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같이 가기로 했어. 일주일만.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음식점은 내 아버지 친구가 잠시 봐주기로 했어. 너 혼자 먼 나라에 보내기 불안하잖니. 첫 주는 우리가 함께 있다가 내가 안정되면 돌아올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부모님이 가게까지 닫으시며 저를 배웅해 주신다니.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분들의 사랑이 감사했어요. 아빠 한국어는 어떻게 돼가?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죠. 아버지가 씩 웃으셨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밖에 못해. 내가 통역해줘야겠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베이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반년 전 대만의 한국어 도입 뉴스를 들었을 때의 혼란스러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결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변화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았죠. 다음 날 민수가 공항에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 가족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국일 타이베이 공항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민수의 카메라가 우리 가족을 따라다녔죠.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리칭. 잠깐만 돌아보니 중국 유학생이었던 리웨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건 거의 6개월 만이었죠. 리웨이, 어떻게 여기에? 그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한국에 간다는 소식 들었어. 행운을 빌어주러 왔어. 감동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우정이 끊어질 뻔했던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 응원해준다니 그 순간 느꼈어요. 진정한 우정은 언어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마워, 정말.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셋 다 다른 언어를 쓰게 됐네. 넌 한국어, 난 중국어. 유진은 영어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도 우린 여전히 친구야. 그 장면을 민수가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하길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되었다고 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들고 중얼거리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보는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거리의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죠. 유진이 추천한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첫 저녁을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보냈어요. 아버지는 요리사의 눈으로 모든 음식을 세심히 관찰하셨고 가끔은 주방을 들여다보려고 하셨죠. 어색한 한국어로 주방장과 대화를 시도하시는 모습이 어딘가 귀여웠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제안하셨습니다. 유진 양, 우리를 시장에 데려가 줄 수 있을까? 한국 식재료를 보고 싶어. 유진은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서울의 큰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다양한 재료들을 살펴보셨죠. 특히 한국의 발효식품들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대만에도 이런 발효 문화가 있지만 방식이 다르네. 이걸 우리 요리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시장의 분위기를 즐기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한국 상인들과 몸짓으로 소통하며 웃으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이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부모님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리칭, 내가 자랑스럽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내 용기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동안 보여드린 적 없는 아버지의 감정적인 면이었죠. 대만으로 돌아가면 음식점에 한국 요리 코너를 만들 거야. 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부모님이 떠나고 드디어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유진과 다른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어요. 수업 중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했죠. 매주 주말 유진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고궁부터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로웠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대만 음식이 그리울 때면 유진이 차이나타운으로 데려가 주었죠. 비록 정확히 같은 맛은 아니었지만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연락해 왔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곧 방영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상영회에 우리 가족을 초대한다고요. 부모님이 다시 서울을 방문할 기회였죠. 다큐멘터리 상영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서울을 방문하신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진다는 생각에 부담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적응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었고 수업에서도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상영회 전날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2달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리칭, 우리 딸, 어머니가 꼭 안아주셨어요. 많이 말랐네. 제대로 식사하고 있니?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지는 짐을 끌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인천공항이 정말 크구나. 타이베이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타이안 음식점이 요즘 정말 잘 돼. 한국인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어. 너희 어머니의 김치볶음밥이 특히 인기가 많아.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운 것뿐인데, 정말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놀라서 물었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니 새로운 기회가 열리더구나. 지금은 한국어 학원도 다니고 있어.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내 아버지가 한국인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봐야 해. 너무 귀여워. 셋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한때는 한국어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기꺼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니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렸어요. 작은 극장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인들, 대만에서 온 관계자들, 그리고 교환학생들, 민수가 우리를 맞이하며 특별석으로 안내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상영이 시작되자 가슴이 뛰었어요. 화면에 타이베이의 풍경이 펼쳐지고 한국어 도입 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음식점, 대학 캠퍼스에서의 갈등, 유진과의 만남, 그리고 서울로 오는 장면까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한 감동도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공항에서 이웨이와 만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정을 유지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상영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우리 가족을 무대로 초대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기자가 아버지에게 물었죠. 처음에는 한국어 도입에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죠.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단지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에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하셨다니. 다른 기자가 내게 질문했어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어 학습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했어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죠. 언어는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정체성을 전부 결정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움으로써 오히려 제 세계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대만에서 온 정부 관계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 대만인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마련한 작은 파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인, 대만인,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가 우리 음식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자고 제안했어. 한국어로 맛있게 변화하기라는 제목으로.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책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더라.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몰라보게 달라졌지.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 다음 날 부모님과 함께 서울을 구경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그리고 한강공원까지.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 관심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명동에서 쇼핑을 즐기셨어요. 서울 곳곳을 다니며 나는 이 도시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유진과 그녀의 부모님을 초대해 함께 식사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색했지만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온 대만 차를 대접하고 유진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김치를 선물로 주셨죠. 리칭은 우리 딸처럼 소중해요. 서울에서 외롭지 않게 잘 챙겨줄게요. 어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어요.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가족은 서로의 문화와 음식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죠. 부모님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첫 이별 때와 달리 마음이 편안했어요. 부모님도 나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리칭,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내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용기 있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너에게 배웠단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은 큰 폭풍을 지나왔지만 결국 더 강해졌다는 것을. 부모님은 타이베이로, 나는 서울로 각자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유대감은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2개월 만에 서울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어 실력은 더욱 늘어갔고 수업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과 다른 한국 친구들 덕분에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죠. 이제는 간단한 토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와 지내며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아시아 지역학 수업 중에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리칭 씨, 대만의 한국어 도입 정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최근 부모님과 통화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초기의 급진적인 변화에서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중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 교육이 병행되고 있고요.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미롭군요. 언어 정책은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죠. 대만의 사례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만의 상황,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변화까지. 처음에는 답하기 어려웠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대만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유진의 제안으로 민수가 일하는 방송국을 견학했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덕분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방송국 곳곳을 안내해 주었죠. 리칭 씨, 우리 다큐멘터리가 일본에서도 방영될 예정이에요. 한국어 도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놀라워서 물었어요. 정말요? 왜 일본에서 관심을 가질까요? 글로벌 환경에서 언어 선택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일본도 영어 교육과 자국어 보존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나라예요.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민수가 제안했어요. 리칭 씨는 미디어에 관심 없어요? 목소리도 좋고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운데 우리 방송국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팔을 꼬집었어요. 와, 리칭. 정말 좋은 기회다. 한국에서 일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그것도 한국어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동시에 설레는 제안이었습니다. 제 한국어가 아직 부족한데. 망설이자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리포터로 내보내지는 않아요. 제작 과정을 배우고 점차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리칭 씨의 경험은 특별해요. 대만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대학 교환학기가 끝나면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수의 제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족 음식점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방송국 인턴이라고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내가 방송에 나온다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지원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예상과 달리 아버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도전해봐.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우리 가게는 걱정하지 마.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이모가 와서 돕고 있고 부모님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인턴십에 지원했고 2주 후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업과 인턴십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이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번역 작업과 자료 조사를 맡았고 점차 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짧은 웹 다큐멘터리였어요. 서울에 사는 대만인, 타이베이에 사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는 내용이었죠.
기획회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고 팀원들은 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촬영차 타이베이를 방문했을 때 몇 개월 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눈을 더 넓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의 음식점을 촬영했는데 타이아는 놀랍게 변해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인기 명소가 되어 있었죠. 손님들이 너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찾아온다더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젠 예약을 받고 있어. 어머니는 새로 고용한 한국인 직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진 씨가 한국어로 손님들을 응대해줘서 정말 좋아. 내 아버지도 점점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 아버지가 수줍게 웃으시며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나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반년 전 한국어 도입 뉴스를 들었을 때의 혼란스러움과 오늘의 내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강요된 변화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었어요. 서울에 돌아온 후 웹 다큐멘터리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댓글에는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의 꿈은 같다라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대학 교환학기가 끝나갈 무렵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정규직 계약을 제안한 것이죠.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어요. 진로의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타이베이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가족 사업을 돕는 길, 아니면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길.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일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내 여정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마지막 학기가 끝나가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민수와 만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였죠.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타이베이로 돌아갈지 서울에 남을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리칭 씨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타이베이에는 가족이 있고 서울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결국 이건 단순한 장소의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요. 서울에 온 첫날부터 오늘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내 성장 과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도 어색했던 제가 이제는 방송국에서 일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낯설었던 서울의 거리가 이제는 친숙해졌고 한국 문화도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강해졌죠. 오히려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내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결정을 내리기 전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연결된 부모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아빠, 엄마,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방송국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적어도 1년 동안은 여기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부모님의 반응을 걱정했지만 그분들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있을 테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음식점은 걱정 마. 요즘은 오히려 내가 없어서 더 잘 돼.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를 찾아오면 우리 딸은 지금 서울에서 방송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단다. 부모님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방송국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대학 학점은 원격으로 마무리하기로 했고 1년 계약으로 서울에서의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새 직장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방송국에 들어섰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책상을 보았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건가? 민수와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금방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동아시아의 젊은 목소리라는 시리즈였어요. 한국, 대만, 일본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미래와 꿈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만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고 그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며 나는 점점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리칭, 넌 정말 변했어. 타이베이 방문 중에 메이린이 말했죠.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여. 그래?
난 그냥 여전히 나인데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느꼈어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방송 시리즈가 성공을 거두면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문화교류부서 담당자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어요. 더 안정적인 환경과 좋은 조건이었지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방송 일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결정을 앞두고 유진과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 뭐야? 유진이 물었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그 순간 분명해졌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방송국에서의 경력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1년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획한 경계를 넘어서라는 프로그램이 국제 미디어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도입으로 인한 대만 사회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때로 우리를 갈라놓지만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있다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2해 전 타이베이에서 한국어 도입 뉴스를 들었을 때의 혼란스러움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계약 연장과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아시아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담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 저 결정했어요. 서울에 계속 남기로요. 하지만 자주 타이베이에 갈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두 곳을 잇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내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단다. 타이아는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소가 되었어.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덧붙이셨어요.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온 요리사와 협업해서 대만 한국 퓨전 메뉴를 개발하고 있어. 내가 돌아오면 꼭 맛봐야 해. 그날 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나는 새로운 창문을 얻었고 그 창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요된 변화처럼 느껴졌던 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킨 축복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찾은 진정한 소통의 언어이니까. 출국 전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유진과 민수 그리고 새 동료들과 작별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잠시의 이별이었죠. 유진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리칭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축하해.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경험들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다음 날 아침 타이베이행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의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돌아갈 땐 더 많은 것을 안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문득 깨달았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결국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언어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하자 부모님과 오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두 개의 집,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죠.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찾은 진정한 언어,
진정한 소통의 방식이니까요.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